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7회 한능검 98점으로 1급을 취득했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을 공부 방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찍었습니다. 한능검 자격증이 꼭 필요해서 딴 건 아니었고요. 그냥 평소에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험을 봐본 거였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친구 따라서 한번 한능검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10일 정도만 공부하고 69점으로 3급을 아쉽게 땄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완전히 노베이스는 아니었고 희미하게 왕들이 했던 정치 그런 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한능검은 제가 필기를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필기하진 않았고요. 영상과 책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험 목표를 100점으로 잡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1급이라서 좋았다기보다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럼 이제부터 77회 98점 1급 공부법과 실전 찍기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공부하고 7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77회 한능검 준비는 제가 레슨하고 놀았던 거 막 빼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8시간으로 잡으면 2주 반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놀더라도 밤마다 영상은 하나씩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했었던 방법이고요. 제 방법이 듣고 잘 맞으신다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집중력이 짧다. 그러면은 한 넉넉하게 3주 정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대로 공부하면 아마 저는 90점은 최소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의는 큰별쌤, 최태선 선생님의 강의를 2번 완강했고요. 7일의 기적, 전야제, 전복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저희 오빠가 예전에 한국사 공부할 때 책을 샀었기 때문에 제가 물려받아서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요. 보시면 저는 2026년 시험을 봤지만 그래서 2024년 시험 대비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오답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많이 풀었고요. 한국사 오답노트 어플을 정말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화 별개념 3 강의를 보았고요. 이 교재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심화 별개념 3는 최태성 선생님께서 직접 판서를 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집중이 잘 됐어요. 그리고 강의 속도는 1.2배속에서 1.4배속 정도로 해놓고 봤습니다. 강의를 보고 난 뒤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꼼꼼히 확인을 해주고 뒤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다 읽어봐요. 그리고 주제에 맞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줍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 옆에다 써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었으면은 맨 뒤에 이 별 채우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읽어보면서 넘어갔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삼국시대를 끝냈다, 고려를 끝냈다, 조선을 끝냈다 하나씩 만약에 끝난 게 있으시면은 한국사 오답노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시대별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전 회차를 만약에 막 3국씩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문제가.
근데 이거를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회차들을. 오늘은 이쯤, 오늘은 이쯤, 이따는 이쯤. 이렇게 해갖고 저는 솔직히 전 회차를 풀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푸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꼭 처음 보는 단어나 내용들이 꼭 나와요.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검색을 해서 알고 넘어갔고요. 이렇게 심화 별개념 3 강의를 40강까지 끝까지 다 듣고 문제도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심화 별개념 7이 있습니다. 심화 별개념 7 강의를 이 약단 노트, 약점 단거나 노트가 있어요. 이 약단노와 함께 1.4배속 정도로 저는 한 번 더 끝까지 들어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위주로 봤고요. 요거는 솔직히 안 읽었어요. 안 공부하고 이것만 봤어요. 근데 문제점이 위에 것만 보다 보니까 아래 내용을 보면은 위에 그 그림들, 판서 그림들보다 더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갔던.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볼 것 같고요. 약단노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약단노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한눈에 보기 쉽고요. 가벼워서 좋았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고 옆에다 해설을 적어 놓으면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이렇게 막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 강의를 2번 본 거잖아요. 40강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느낌이 와요. 풀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헷갈리거나 약한 부분의 강의들은 계속 돌려봤고요. 그 다음은 제가 7일의 기적, 전야제, 전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일의 기적은 7일 동안 보지 않았고요. 하루에 엄청 빠르게 다 봤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은 이전 회차의 전야제를 시청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76회 전야제를 봤고요. 전야제가 중요한 이유는 큰별쌤이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궁궐 정리 등 이렇게 순서들 정리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단노 뒤에를 보시면 전야제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는 다 적진 않았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 궁궐들, 헷갈리는 부분들 이런 거를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회차의 전야제도 듣고 시험 전날 하시는 전야제도 모두 시청을 했습니다.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빠르게 보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전날 전야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최태성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막 교육 제도들 이런 거.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시험을 볼 때도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거든요. 목소리가 막 5경 15부 62주 막 이런 거 들려갖고 막 체크하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전복, 전체 복습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근데 최태성 선생님께서 시대 흐름을 쭉 해주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완강을 했기 때문에 2배속 해놓고 빠르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능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출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아니 그냥 푸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오빠가 공부한 책을 물려받았던 사람으로 이 책 중에 기출 500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미 오빠가 다 풀어놔서 저는 풀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능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전 회차들 시험지가 있어요. 답지랑.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처음 풀었을 때는 100점이 안 나왔어요. 100점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제가 말했죠. 풀면 풀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100점은 아니었어도 80점에서 100점 사이 1급 점수는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뽑아서 풀면 좋은 이유는 필기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시험장, 시험지 시뮬레이션도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풀다 보면은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제들을 알 수가 있고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이나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 풀면은 해설을 꼭 봐야 돼요. 저는 시험지를 따로 뽑아서 했기 때문에 해설지는 없어서 네이버에 한능검 65회 해설 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지에 이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그러면 밑줄 치고 옆에다 이건 어느 때, 밑줄 치고 옆에 어느 때, 밑줄 치고 옆에 어느 때 이렇게 적어둡니다. 하지만 이 기출 500제를 푸시면 그보다 더 두꺼운 해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푸시는 분들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성장을 해나갑니다. 진짜 저는 되게 많이 풀었거든요, 기출 문제를. 그리고 한능검 오답노트 어플을 통해서도 회차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거 한 2회차씩 풀면서 잤습니다. 시험지는 볼 때마다 그 키워드들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제가 약했던 부분들은 외우게 돼요, 저절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뭐의 뭐는 뭐다. 키워드를 외우게 되겠죠, 연결짓는.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시험을 봤을 때는 10일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7일의 기적 강의를 보고 열심히 따라 적었었어요.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필기를 하고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69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더 틀렸던 거고요.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출문제 풀 때는 꼭 해설을 적어두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주 공부 루트는 이렇게 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험 기준으로 이전 17일에 잡았다고 칠 때 1일부터 13일까지는 최태성 선생님의 심화별 개념 강의를 2번 완강했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봤어요, 영상으로. 그리고 한국사 오답노트 어플 활용 14일부터 15일까지는 7일의 기적 1.4배속으로 시청을 했고요. 이전 회차의 전야제를 1.5배속으로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풀어줬고 이때도 역시 한국사 오답노트 어플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D-Day 2일 16일부터 17일까지는요. 전복 시청, 전체 복습 2배속으로 빠르게 봐줍니다. 그 다음에 최태성 선생님께서 전날에 전야제를 하세요. 그거를 또 봐주었고요. 한국사 오답노트 어플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실전에서 써먹은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암기 꿀팁입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 바꾸는 것이 꿀팁인데요. 만약에 안창호,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했다. 그러면은 안양, 앞에만 따서 안양 이렇게 외워요. 안창호 대성학교다. 그러면 안대 이렇게 외우고 이와 성호는 서인이니까 이혼서 이렇게 외우고 이황의 성악 10도 그러면 황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들 간의 세부적인 내용도 아는 것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냥 저는 외우기 쉽게 그렇게 외웠다 이거고요. 편하게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시면 자연스럽게 꿀팁이 얻어지는데요. 찍기 꿀팁은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다 하는 전제하에 효력이 생깁니다. 한능검에서 찍을 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한 페이지에 2번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2번으로 찍으시면 무조건 안 되고요. 한능검 사이트에서 저는 답지를 뽑았잖아요. 이렇게 답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해설은 없고 번호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답지 번호별 빈도표 같은 게 보이는데요. 다 비슷비슷하죠, 번호가? 보면은 이 수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시험 볼 때 찍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먼저 아는 거를 다 풀어놔요. 근데 이 아는 거가 정말 이거 답이다, 100% 확신이 있을 정도의 아는 거를 찍어놔야 되고요. OMR 카드에 아는 걸 이미 쳤잖아요, 동그라미를. 그러고 모르는 문제들은 아직 하면 안 돼요. 남겨놔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 거기서 선지를 보시면 이거는 이거 아닌데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몇 개 정도. 그러면 X 표시를 해둡니다. 아, 이건 답 아니다. X 표시를 해두었으면 이제 제가 1번에 몇 개를 체크했고 2번에 몇 개, 3번에 몇 개 이렇게 시험지 뒤에다 씁니다. 저도 실제로 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덜 나온 번호가 보이게 돼요. 저는 77회에서 그게 5번이었어요. 5번. 근데 만약에 내가 헷갈렸던 게 2번 아니면 5번이었다. 근데 저는 5번이 덜 나왔잖아요. 그래서 5번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습니다. 찍은 건. 한 2개 정도 찍었고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서 정말 소중한 꿀팁이었어요. 나눠드립니다. 아낌없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을 드리자면 페이지를 외우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외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강의를 보면서 같은 페이지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이쪽, 이 내용은 이쪽에 있었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 페이지 암기법이 도움이 되는 파트는 문화나 아니면 일제강점기에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구분이 있어요. 그때가 페이지 암기법 활용하기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페이지 암기법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먹은 방법이고요.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푸실 때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 체크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모표를 표시해 두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7회 한능검 후기와 킬러 문항 문제 풀이, 그리고 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그 다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고 말했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어요. 막 굵직한 지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세부적인 지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이것까지 엄청 꼼꼼히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킬러 문항은 12번, 20번, 35번, 40번, 42번이었는데요. 먼저 12번을 보시면 저는 키워드를 시대 순으로 잡았었습니다. 해공왕은 통일신라 시대, 승정원 일기는 조선. 그래서 시대 순이니까 처음에 통일신라, 그리고 승정원 일기 조선이니까 중간은 고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응방은 고려 말 원간섭기 때 있었으니까 아, 이거다 하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응방도 솔직히 저는 책을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응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훈민정음만 보면은 세종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읽다 보면은 땡땡이 만든 강경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세조가 강경도감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한테는 쉬웠습니다. 세종도 중요하지만 태종, 세종, 세조, 영조, 명종, 정조 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문을 읽고 유경공원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에서 아닌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2번이랑 5번이 남았었거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찍기 꿀팁을 활용했습니다. 답지 번호를 세어보니까 2번이 엄청 많았고 저는 5번을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5번이겠다. 그래서 5번을 체크했더니 맞았었고요. 40번 문제는 이 회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틀렸던 오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지문에서 일제강점기라는 키워드가 저는 딱 꽂혔었고요. 마침 제가 대학교 때 대중음악을 배웠을 때 사회 찬미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도 알고 있었고 이때가 일제강점기였구나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2번 문제는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민족혁명당과 난징 이게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21번, 31번, 45번이 저한텐 너무 헷갈리고 킬러 문항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는 신기하게도 시험 당일에 제가 안양을 엄청 많이 눈에 띄었어요. 안양이라는 이 분이. 그래서 이 인물이 안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페이지 암기법을 이때 씁니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보시면 안양 밑에 제왕운기가 있어요. 어머나, 운명입니다 이건. 안양이죠 인물이? 근데 이 시대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왕운기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는 훈련 도감을 통해 광해군 시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임진왜란 때다. 그리고 징비록도 이 약단로를 보시면은 밑에 조그맣게 류성룡의 징비록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페이지 암기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문제는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헷갈렸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시험 때. 이 지문을 보고 밀렌도르프 하면 이모군란 자동으로 떠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혹시나 함정이 있지 않았을까? 문제를 꼬진 않았을까? 왜냐면 청이 갑신정변 때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갑신정변이랑 이모군란이랑 너무 헷갈려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안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촉을 믿고 그냥 이모군란 체크하자. 그래서 재물포 조약 체크를 했고요. 45번은 다른 페이지는 제가 진짜 한 3번 정도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만 왜 검토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잠깐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후유증이 한 3일 정도 갔고 지금까지도 저한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아쉽고 왜냐면 그때 자아가 약간 2개였거든요. 시험 끝나고. 어차피 1급이잖아. 80점도 1급이고 98점도 1급이고 100점도 1급이고 어차피 1급이니까 똑같아. 괜찮아. 이거랑 아니? 나 100점을 목표로 공부했는데 만점이 아니라고? 심지어 하나 틀렸다고? 진짜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엄청 싸웠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결과는 결과이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러한 공부 방법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은 거고요. 목표를 크게 잡고 열정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1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 꼭 수험표랑 약단로를 챙겨가세요. 미리 가서 약단로를 엄청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역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꼬꼬무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한능검 시험을 보고 싶을 정도이지만 그거는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77회 한능검 보신 분들의 후기 또 정말 좋아합니다, 저. 그리고 또 제 공부 방법을 적용해서 기출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히신 분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맞히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지순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공부 방법을 설명드린 적은 처음이어갖고 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대본까지 짜서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